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8월 10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와서 뉴스 제목을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만 우선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가격은 잠실, 강남 상구, 집값이 오르고 있다. 청약에 대한 이야기들, 미분양이 이제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완판이 되고 있다. 미분양을 안 사니까 나만 바보 되나 이런 것들. 상반기 수주가 좀 늘었다. 로또 청약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강남 상구가 바짝 올랐다. 그 다음 88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랜벨트에 대한 문의가 많고 그 주변에 이제 빌라 재건축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청약에 대한 이야기들. 건물이 매입되면 이제 임차인 퇴거 통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개포동 재건축 이야기. 도로가 뚫리면 청약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 청약이 하고 있다. 구축 아파트 얼죽신들.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오늘 그 기사 뉴스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서울 집값이 이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강남 상구 위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극화가 되고 있는 양극화 상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될 집만 이제 되는 거고, 부동산의 입지고 입지 내에서도 이제 서울 내에서도 강남 상구 그 자체 내에서도 이제 주변의 생활 기반 시설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자체 내에서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 있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롤동 롤층 이제 또 수리 여부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지금 주도하는 거는 서울의 이제 신축 보통 이제 지금 신축이죠. 신축 위주의 이제 강남 상구가 이끌고 있고, 미분양이 어떤 기사는 미분양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미분양이 많다. 근데 또 기사가 미분양이 또 완판되고 있다. 서울이죠. 대부분 강남 쪽에 이제 미분양이 이제 완판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기사를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고 미분양이 많이 나온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면은 이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미분양이 많구나. 또 미분양이 완판되고 있다 하면은 어이구 지금 또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본다 하시더라도 이거를 이제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확인 작업을 해보니까 강남 쪽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또 청약 이야기도 강남 쪽에 지금 로또 청약 몇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고 공사비, 건축비, 자재 인건비 여러 가지 오르다 보니까 청약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좀 더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로또 청약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강남 쪽에 이제 그 로또 청약 될 게 있다 이 말이고, 교통은 또 도로 철도가 나는데 보면은 그 유동소비 물류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철도 역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기사가 나면은 그냥 아이고 교통이 발달되고 이러니까 집값이 오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그 지역이나 지도나 어떤 식으로 될지 이런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낫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이 해지를 할 수 있냐.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임법이나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이제 3조에 보면은 이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보면. 네.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제 승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건물이 이제 제가 건물을 매매할 때도, 중개를 할 때도, 이 매매가 될 때, 보통 이 건물을 매매를 하면 보통 어떤 위치, 입지에 있냐, 그래서 그 건물이 소위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떤 토지냐, 그러니까 이 용적률 건폐율 소위 토지에 어떤 규제를 받고 있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상업지를 많이 보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이 건물을 멸시 후에 다시 이제 신축을 지을 때 건물을 얼마만큼 다시 지을 수 있냐. 이런 토지의 규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이 현재의 이제 건물의 효용, 소위 말해서 수익률을 좀 많이 보죠. 그 건물에 알짜배기 임차인이 들어가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들, 그 다음 그 사항을 통해서 이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건물의 가치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추후의 개발에 따라서 건물의 미래적인 모습도 이제 살피겠죠. 보통 이제 중개사들이 하는 경우가 뭐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뭐 각 층에 1층에 어떤 임차인이 있고 어떤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이런 수익률이 이렇게 돼서 뭐 대출 얼마고 승계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대략적인 이런 이야기로 이제 하죠. 그래서 보통 돈이 얼마만 있으면 이 건물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차인이 이제 내가 매매를 하게 되면 뭐 그래도 부동산을 매매를 하신다 하면은 기본적인 법은 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승계가 되면은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주택과 이제 상가로 나뉘지만, 이제 상가만 본다 하면은 건물주분이 지금 임차인이 알짜 임차인이면 승계를 하기 원하죠. 근데 알짜 임차인이 아니고 이제 임차인의 명도를 한 다음에 이제 내보낸 다음에 이 건물을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디컬이나 아니면 특정 임대차로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하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하는, 수익률이 너무 낮다 하면은 수익률을 다시 올리는 방법.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제 대출도 더 많이 나오고, 은행에서 예전에는 주택이랑 상가랑 대출이 뭐 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현재는 상가 임대차 보증금 월세 이제 수익률을 보고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을 할 때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오세요, 이런 임차인을 정말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알짜 임차인이 있어야 이 정도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명도를 해서 임차인을 바꾸려는, 임대인이 승계를 원하거나 명도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고, 또 임차인도 기존 그대로 승계가 돼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갱신을 10년 정도, 뭐 계속해서 10년 정도, 입지가 너무 좋아서 장사가 잘 되고, 자리를 잡고 하면은 계속 있길 원하시는, 승계를 돼서 있길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임대인이 이제 변경이 되는 상황에 아이고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았는데 잘 됐다, 해지를 하자, 뭐 이렇게 내가 나가길 원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이제 임대인이 승계 명도를 원하거나 임차인이 승계 해지를 원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이제 생깁니다. 보통 제가 이제 건물 매매를 했을 때는 임대인 새로 매수 양수인께서 이제 명도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뭐 각각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양도인분이 이제 명도 조건을 책임을 지고 금액을 책정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금액 조율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분들한테 고지를 안 하고 이제 임차인 분들을 이제 내보내는 뭐 중개 스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고지를 해서 이제 내보내긴 하는데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죠. 이렇게 명도를 하는 또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을 뭐 보통 뭐 적게는 뭐 한 1억 뭐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뭐 명도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이제 두 번째 제가 또 겪었던 경우는, 임차인이 이제 승계를 원하니까 임대인은 명도를 원하고 임차인은 승계를 원해서 이제 제가 가서 소송을 갔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 왜냐면 뭐 임대인이 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임대차를 지속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임차인이 지속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 하면은 그렇다고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음대로 뭐 올리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전에는 건물을 매매를 하고 나면 매매가 된 다음에 임차인을 싹 다 불러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새로운 건물주분이 임차인한테 이렇게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금액에 요 보증금 월세 계약하려면 있고 아니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임차인 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계약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고 나서 이제 법적으로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실제 현장 상황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임차인 분들이 승계를 원한다 하면 뭐 소송에 가서 임차인 분들이 좀 이기는 경우가 제가 많이 그런 경우를 봤고, 두 번째는 여기 그 기사에 나온 대로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냐, 이제 해지한다가 무조건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임대인이 바뀐 상황인데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법정 요건으로 이 임대인이 바뀐 거를 언제 알았냐, 그리고 언제 안 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냐,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해지를 뭐 무조건 해지가 된다 이런 건 아니고 해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또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 하면은 임대인이 이제 새로운 양수인이 임차인을 이제 뭐 달래서 뭐 좀 그 달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부분을 이제 좀 조율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나간다 하면은 그 철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율해가지고 내보내고 새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건물 매매에 대해서 이제 그 양도인 부분과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개사가 이거를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개사의 책임이 또 분쟁 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그 양도인이 그 중개사인 저한테도 이제 거짓으로 허위 임차 그 수익률 세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다고 수익률 이렇게 나오고 이제 뭐 그 계약서까지, 임대차 계약서까지 이제 보여주고 제가 확인 작업을 다 했는데 이게 다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게 다행히 계약금이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세팅 작업을 현장을 가서 확인을 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계약서까지 실제 임대차가 수익률이 괜찮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계약서를 보증금 월세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 기존에 있던 양도인께서 이 그 수익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월세는 이만큼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월세를 뭐 거의 절반으로 받는 상황이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또 하나의 호실 같은 경우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그거를 다 밝혀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잘 모르는 중개사들이 그냥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법적인 걸 잘 모르시는 중개사분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괜히 이제 수익률만 좋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성사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게 리징 사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임차인이 나가버리면은 임대인은 뭐 대출을 끼고 대부분 이렇게 세팅을 해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바로 매매에 대한 이제 분쟁이나 그 중개사에 대한 이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경험이 없으시면은 좀 문제가 커지죠. 결론은 임대인이 변경이 되면 임차인이 해지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임대차를 지속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 이제 임대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소명을 하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뭐 내용 증명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한 거를 이제 내 권리를 이제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추후에 분쟁위원회나 이제 소송을 간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이제 또 채무자가 좀 도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뉴스로 이제 몬테크와 울죽신 그 88 대책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제 그 절차의 간소화나 여러 가지 PF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조건을 좋게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 신축 그 정비 사업 자체가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자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수익성이 안 나는 식으로 가니까 시공사가 붙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데 뭐 사업도 뭐 진척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공사비도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미 기존에 이제 신축이 된 상황에 이제 더 메리트가 있다 해서 신축 위주로, 그리고 신축도 이제 지방 거점에 이제 중심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대장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특히 서울로 지금 모든 그 자금, 유동 자금들이 특히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파트 시장에서도 이제 신축, 그리고 밑으로 보면 이제 서울로 흘러가고 있는 얼죽신이 이제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얼죽신이 대세였는데 이런 정부의 대책이 나오니까 몸테크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몸테크가 더 괜찮은 게 아닌가, 이런 기사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얼죽신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 한 4년 정도를 봐야 되는 거고, 몸테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아파트의 시간의 가정들을 본다 하면은 뭐 최소 뭐 4년에서 10년을, 6년, 10년을 봐야 되니까 그런 가정들을 이제 보셔야 되고, 오늘 기사는 뭐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 미분양이나 이제 청약 같은 것도 서울 위주로 흘러간다. 서울 위주로 흘러간다니까 이제 그 수도, 경기, 인천 이런 데나 이제 지방 거점 6대 도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여전히 이제 도로철도역에 대한 교통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도 하고, 주택 임대차나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부분도 오늘 뉴스에 하나 나와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테크,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 뉴스의 오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간단하게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중개 대상물이나 아니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계속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 강의나 자료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올릴 겁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이제 또 참고해 보시면 되고, 오늘 아침 뉴스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기분 좋고 즐겁게 보내시고,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